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의 제목인 연기는 이게 한의학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는 신령의 기틀이라 해가지고 마음의 본체 자리를 말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 몸에서 한의학에서는 이제 천황혈이라고 합니다. 천황혈에서 지황혈까지. 이게 천황혈, 지황혈 해서 직선을 그었을 때에 가장 중점인 가장 중점이랍니다. 가장 중요한 점에서 동시기혈, 동시기혈이라는 자리로 이 연기가 동시기혈로 직자 하면은 이 자자는 찌를 자자잖아요. 수직으로 우리가 침을 놓잖아요. 그러면은 흉민, 그러니까 가슴을 치료한다 이런 말이죠. 흉민을 치료할 수 있답니다. 직자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내내 뭐냐면은 한의학에서 하는 말이죠. 한의학에서 연기라고 하는 그 자리가 뭐라고요? 천황혈에서 지황혈로 직선을 그었을 때의 가장 가운데 자리, 그 자리가 중시기혈이라는 자리가 연기고, 그거를 직자, 수직으로 눌러서 꼭 누르면은 뭐가 돼? 흉민을 치료하게 되고 가슴을 치료하게 되고, 비슷하게 사자 하면은 비스듬히 찌르면은 뭐더라가 견장병을 치료한다 그랬으니까, 견은 어깨 견자잖아요. 그리고 이 장기, 심장을 치료하는 혈로서 그게 바로 신령의 기틀이다. 대단한 기틀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가 혈자리라고 하잖아요. 혈자리. 이 이별시는 누구와의 이별인지 대상을 밝히지도 않았지만 이 이별시는 선지를 담고 있는, 우리가 이게 무게 있는 시예요.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중도실상의 불이법을 담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부처와 마구니, 시불, 시마 했죠. 그 다음에 신령한 기틀과 갈고리, 해골과 웃음, 그리고 백발과 어린아이가 모두 중도법문의 중도실상을, 불이법문의 중도실상을 노래하고 있는 격조 높은 선지시로서 이 이별의 대상은 당연히 전옥년이겠지요. 그런데 경화선사는 끝까지 조카를 지키고 싶었지만 지키지 못했고, 경화선사가 떠난 지 80년이 넘도록 세상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훗날에 그 전옥년이가 누구네 집에 이희종이라고 증손자네 집을 놀러 갔다가 거기서 그 증손자가 도덕책에 나오는 전봉준 장군의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를 하니까, 그때사 이 전옥년이가 이게 1970년도인가 그래요. 1970 신문에 다 나오고 그랬는데, 이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래가지고 세상에 그분이 전옥년으로 알려졌는데, 그 전옥년이도 그걸 인정받지 못하고 갔어요. 왜냐? 전봉준 장군의 시체가 나와야 한답니다. 전봉준 장군의 시체가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천장암에 있는 배시녀 사리부도를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게 아니고 안 했어요. 전봉준 장군 측 때문에 안 했어요. 뭐 또 다른 인연의 날이 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우연히 을품의 노래에서만 들을 수 있는 예리한 선리가 숨어있는 선지본문이에요. 이런 거는 경선사가 제목을 안 달고 그냥 우연히 을품 뭐 이렇게 해놨어요. 부처와 마구니는 같은가 다른가? 신령한 기틀이랑 마음자리인데 어찌 그 수중에 갈고리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갈고리. 우리가 이 갈고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이렇게 끄잡아내는, 그죠?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갈고리가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 갈고리가 뭘까요? 용이지 뭐. 꽃은 생명이요, 말은 해골은 죽음인데 어떻게 붉은 꽃을 밟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은 붉은 꽃을 박는 거는 살아있는 거요, 죽어있는 거요. 그리고 마른 해골은 겨울인데 어째 죽음의 상징인 해골이 어찌 깊은 봄에 웃을 수가 있다 말이죠. 깊은 봄은 왜 있을까요? 홍, 홍, 홍. 그래서 백발은 늙음인데 어린아이가 어찌도록 겁세트로 살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이거 다 이 중도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신의 처지를 이별 앞에서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선시로서 앞날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도 하는 이 중도부리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중의적 표현의 선지시로 이 선지시는 대작이죠. 이 시에서도 여러 가지가 여기까지가 선리를 드러내고 있고 그 뒤에는 경어가 경책을 담고 있어요. 누구에게 경책? 중생들을 향해서 경책을 내리고 있죠. 뭐라고? 어젯밤 꿈도 헛되고 내일도 또한 헛돼. 오늘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사 일들이 다 그래요. 다 꽃바탕 꿈인 거죠. 이 마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니 그대들이여 슬퍼도다. 세상사 모든 일들은 한치 앞을 등량하기가 어려워야 이제 그대와 이별을 작별하려고 하니 전옥년이겠죠. 다시 깊은 시름이 젖는 경어고 여기서 경어의 그대는 어떤 것인지 누구인지 역시 궁금하지만 다른 이별서에서는 볼 수 없는 불법의 중도부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고구 정령한 노승의 참뜻을 전하고픈 경어의 인간 경어에 진실이 배어있는 선지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말은 이별시인데 이별시가 드러내는 이 가치가 아주 남다르게 느껴지는 또 삼수갑산으로 떠나기에 앞서서 출발에 앞서서 또 뭐가 충충한 가슴이 일렁이고 감정이 복받치는 그러한 충충한 감정에 허전한 수심이 가득히 또 잡아 끌어당긴다라고 해가지고 그 인간다운 면모를 드러내면서 선승다운 그 위상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아주 대단한 시가 되겠습니다. 부처다 바군이다 하는 것은 분별심의 분상에서 일으킨 거예요. 그게 천도만상이다 이런 얘기고 그 근본을 타파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가 수행에 앞서서 중도부리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세밀하게 살펴볼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양극단을 모두 여의지 못하니 모두 다 쉬지 못했는데 신령한 깃털은 언제나 여여하게 빛나고 있죠. 그리고 내수 중에 불성의 갈고리가 있어요. 불성이라는 갈고리가 있죠. 꽃을 밟은 마른 해골은 살아있음에 이 깊은 봄에 웃을 수 있고 꽃을 밟은 마른 해골이 어떻게 살아있을까? 해골이 살아있다. 깊은 봄에 웃을 수 있다. 백발의 어린아이가 겁석토로 살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도 실상의 경계를 드러내고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라며 중생들을 향해서 경책하고 있는 어젯밤도 꿈이고 또 오늘도 꿈이고 내일도 헛되고 환이고 몽이고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거를 어떻게 밖으로만 구하려고 하느냐. 안에 있는데 그죠? 내 안에 있다. 내 안에도 있다. 이제 모든 일을 바쳐야 하매 스스로 앞날을 측량하기 어려우니 이별의 다다름에 다시 허전한 수심만 충충이 들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인간 경어에 그 조카 전옥년과 헤어지면서 인간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아주 멋진 시가 되겠습니다. 선지시예요. 그 다음에 이 시정주와도 똑같아요. 이것도 전옥년에게 주는 거예요. 시로 정서를 나누고 술로서 담화를 한다는 것은 시로서 정서를 나누고 술로서 담화 이거는 전옥년이 옆에 있고 그 옆에 남전당 한규가 같이 동반을 해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대둔산을 갔어요. 대둔산의 대둔사 알죠? 태고사 대둔산 태고사를 가서 이 하룻밤을 거기서 자요. 비가 와가지고 그러고 이 시를 쓰신 거예요. 시정주와 총감년이고 정대 대둔산 상현이로다. 방란식배 수비육이며 철호 불진 아영년이다. 거기도 보면은 시정주와 총감년
요게 련, 연, 옥, 련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다 니은이 지금 아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 옥년이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옥년이 있어요. 옥, 련 이게 숨겨놨죠. 옥년이를. 옥년이를 숨겨놨어요. 시정주화라는 시 속에 시정과 주화로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감, 련, 슬픔, 애련함을 다 감히 견뎌내서 모든 걸 다 견딜감, 이겨낼 련, 이게 슬픔을 다 잊은 듯한데 사실은 잊은 듯만 하는 거지. 시와 술로서 그 마음을 달래고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모든 걸 슬픔을 다 잊은 것 같지만 정대 대둔상상현이로다. 정대 고요하게 대둔산을 대하고 나니까 대둔산에 가면 태고사가 있어요. 대둔산에 가 태고사를 대하고 나니까 그 산에 위에다가 안개연자죠. 안개가 하얗게 잡혀 있더라. 왜? 지금 비 오고 있다니까. 방난식배 수비 오고 방난에 식은 이식자예요. 이거 위에 보면 이시자가 있잖아요. 그 위에 그 간머리만 얹은 거죠. 방난의 이술잔. 방난의 이술잔은 뭐죠? 꽃다울 방, 난초란. 그러니까 굉장히 그 꽃다운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 이 술잔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방난의 이 술잔을 누가 오기라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술잔이 옥술잔이었나 봐. 옥술잔인데 거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방난이죠. 여기에도 중도가 들어있어요. 방난 비옥. 꽃향기를 뿜어내는 술잔이 내가 우리랑 너랑 나랑 같이 남전당 한규랑 같이 술을 탁 대하니까 이 술잔이 뭐 술잔이더라? 옥술잔이야. 근데 향기가 나와? 뭐죠? 이 속에도 중도를 들여놨어요. 찾아보세요. 철호 불진 아영년이로다. 철호 늙음에 처야 돼. 생로병사에 처해 있으되 불진 진세에 내가 역시 진세에 내가 생로병사에 처해 있지만 띠끌 진자에 내가 있지 아니하고 나도 역시 뭐더라? 연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옥년이도 연꽃이고 나도 연꽃이다 이런 얘기야. 나 또한 연꽃이로다 했죠. 그러면 진세에 물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진흙 속의 연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경화선사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어요? 생로병사에 내가 처해 있어. 비록 중생계에 처해 있지만 나 역시도 찌끄띠끌에 물들지 않은 연꽃이다 이런 얘기에서 그다가 옥년이를 통해서 자신도 연꽃이다라는 걸 써놓고 있죠. 이 대단한 시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시죠. 어떻게 이런 시를 쓰실 수가 있을까? 쇠병무단위 서지요 명산위방 성륜연이로구나. 이랴 타남 비우인이 탐공차주 우성전이로다. 쇠병 생로병사가 무단히 아무 생각 없이 뜬금맞게 갑자기 돌연히 위반했어. 소지를 내가 마음먹은 바 내 바탕에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 뜻을 다 어기게 해버렸어요. 뭐로 하여금? 쇠병으로 하여금. 뭐야? 내가 옥년이 데리고 놀러 가야지, 어디 가야지, 좋은 데 가야지 뭐 했는데 늙다 불고 병들다 보니까 전부 다 뜻하지 않게 그런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고 어기게 됐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면서 그래요. 명산 미방 성륜연이라 명산을 탐방하지 못한 채 옥년아 내가 너 데리고 명산을 데려가 줄게 했는데 그거를 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애석하다 이런 말이야. 애석하게 세월만 흘러갔도다. 왜? 지금 쫓기는 처지에 무슨 전옥년 데리고 명산을 탐방했다고 약속만 늘어지게 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다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지켰다고 지켰더라. 못 지켰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더라. 이랴 타담비 의여 오늘 밤 하룻밤 어디 가서 많이 자보지도 못해서 하룻밤의 정담은 하룻밤의 타담은 정담에 떨어졌다 이런 말이지. 하룻밤의 타담은 비 우이 너와 내가 너 이자죠.
너와 내가 우연이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너랑 나랑 우연이겠냐? 너와 나랑 찌들찌들한 뭔데. 조카와 외삼촌이요. 조카와 외삼촌 사이가 너와 나의 인연이 우연한 인연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하룻밤에 정담을 나누고 있는 게 땡큐가 베리하고 마치 맛있다. 맛있다. 하룻밤 정담이 너와 나의 우연한 인연은 아니련마는 단공 차주 우성전이라다. 단공 짧은 지팡이 경화선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드 마크 있죠? 내가 저번에 새로 샀다 그랬죠. 대박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크기도 똑같은 거를 어떻게 저게 찾아내지? 신기해. 다 인연인 것 같아. 그렇게 많은 조개사를 많이 다녔는데 왜 내 눈에 안 띄고 그날 띄어? 어쨌든 단공에 또 차죠. 단공을 데리고 또 머무는구나 이런 말이야. 어디? 우성전에 빗소리에 하룻밤을 쉰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단공에 또 비가 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서 또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그거를 나타내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곳은 충청도 명산 대둔산 태고사더라 이런 얘기요. 이별에 앞서 경호는 어린 조카를 데리고 마지막 이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경호는 시를 짓고 주화를 주고받고 있어요. 대문장가인 경호는 선화로 모두 다 슬픔을 잊은 듯 시를 읊조리고 있지만 이 대둔산에는 태고사가 있고 전국 사찰 좋은 대둔산 정기를 받고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극랑 금상군 이곳은 깊은 산골의 역사가 깊은 사찰이고 경호가 이곳에 들러 또 다른 지은 선씨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한 온 이유는 뭐랬죠? 대둔산이 동학농민혁명의 격전지예요. 격전지예요. 고요히 대둔산을 대하니 산의 안개가 조일고 방난의 향기가 좋은 이곳에 술잔을 누가 오기라 아니하랴. 오기다 말이야. 그런데도 뭐가 나온다? 향기가 뿐만 아니라 방난이. 즉 연꽃 향기가 은은히 풍겨 나오는 이것은 이 옥잔이 누가 이걸 옥잔이라 아니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방난과 이 옥잔이 옥과가 뭘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분별심을 일으키면 난초 향기는 절대로 옥에서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이런 말이야. 근데 이건 옥이더라 이런 얘기야. 뭔 소릴까요? 땡땡이죠. 사실 이곳은 전봉준 장군의 동학농민혁명의 전적지 중에서 전적자가 아니고 전적지 여기 전적지 중에서 하나로 많은 농민 의병이 희생된 곳으로 경호선사는 떠나기 전에 삼수갑산으로 떠나기 전에 이곳을 기리고 싶어서 조카 전옥년을 대동하고 이곳을 찾았던 것이다 이런 말이죠. 경호는 지금 술잔에 옥잔에다가 술을 붓고 있는데 방란이 나와요. 이게 뭔 소리래요? 좋아? 대단하죠. 옥잔인데 방란이에요. 선수를 기분 좋게 걸치고 누군가 대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전당 한규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읊조리되 내가 생로에 처해 있지만 신세에는 물들지 않음이 나 또한 연꽃이로다 해가지고 옥년이라는 거를 같이 하고 있어요. 나랑도 너랑 다 옥년이다 이런 얘기요. 이렇게 읊고 있는데 이 연꽃은 바로 조카 전옥년을 이름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이 도달한 중도 불의의 경계를 아주 유감없이 방란과 옥잔으로 드러내보고 있죠. 그러나 쇠병이 침노하여 무단히 나의 소지를 어기게 했다 이런 말이요. 그래서 너랑 같이 명산을 탐방한다고 그랬는데 못하고 세월만 보내서 안타깝더라 이런 말이지. 그래서 애석타 명산을 탐방치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갔다고 푸념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경호선사의 마지막 후기작이죠. 1903년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심란한 심사를 달래기 위해서 이 어디를 찾았어요. 대둔산 태고사를 찾았죠. 아마도 자신의 지인이 이곳에서
이 치인만 천사였겠습니까? 그냥 동학농민에 참여했던 농민군이 마지막까지 하항전하다가 그 마지막에 다 죽죠. 거기서 마지막에 다 죽게 돼요. 그래서 동학농민 항전 마지막 전적지 대둔산에 가면은 동학농민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훗날 경호가 북쪽으로 떠날 때에도 동행하게 되어서 북쪽시에서도 애자 좀 고쳐주실래요? 에서도 짧은 지팡이로 자주 등장한다. 시를 읊는 시정과 술 한잔을 걸치며 대화하는 주화로서 경호는 지금 모두 슬픔을 다 잊은 듯하고 하지만 잊었겠습니까? 잊은 듯하다는 얘기죠. 고요히 태둔산을 대하고 있다. 산 위에는 짙은 안개가 다 깔려있고 방란에 술잔을 누가 오기라 아니하겠냐. 이거 오기야? 방란이 오기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함에 생로에 내가 처해 있어도 나는 절대 진세에는 물들지 않는 뭐더라 옥년이라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나 또한 진흙 속에 한떨기 연꽃이고 저 방란이 뭐예요? 옥년이니까 옥년이 내내 전옥년이고 향기가 난다 이런 얘기요. 옥년을 빗대서 여기를 옥잔이라고도 한 거예요. 이중적 중의적 의미가 들어있죠. 몸에는 이미 쇠병이 침노해서 무단히 소질러기게 했으니 마지막 이별에 앞서 이제서 대둔산에 오르게 되었고 자신이 떠나기 전에 이것을 꼭 들려야 하는 곳이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숨결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애석타 그동안 너랑 나랑 숱하게 내가 좋은 명산 데려다준다 했는데 못했고 이제 이별을 앞두고 있고 하룻밤 이곳의 정담은 그 하나가 우연한 이별이 우연한 인연이냐? 아니다 이런 말이야. 누가? 조카와 외삼촌이에요. 이 짧은 지팡이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룻밤에 신세를 지고 오늘 밤은 이 빗소리에서 쉬고 싶더라 라고 해서 시를 남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석별이에요. 말년에 가서 석별에 대한 시가 많아요. 왜냐면 전옥년과 같이 이별하면서 석별 했죠. 했고 또 이제 그 이별 여행을 또 남전당 한규랑 같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석별이라는 시가 많아요. 다문 영리객 등로요. 단시 평연 감세류라 고서 방장 천연악하고 다문 영리 객 등로 담운 담 구름이 끼어있는 담은 영리 그림자 속에 말이야. 구름이 갤담이죠. 구름이 개어있는 그림자 속에 이제 그림이 확 껴있다가 구름이 좀 겠어요. 그래서 속에 객등노라 객이 누각에 올랐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구름이 껴있다가 구름이 거치고 개이고 그 다음에 그림자 속에 여기서 객은 뭐 경어선사겠죠. 그죠? 객이 누각에 올랐더라 이 말이야. 단시 평연 다만 단자죠. 다만 이 부평초 같은 인생이 감세류 세월만 안타까이 흘러가는 것이 유감이다 이런 얘기죠. 단시 평연 감세류라 이런 얘기죠. 이 여기 연자는 이거 무슨 연자요? 대자리 연자죠. 부평초는 됐고 대자리는 해서 그래서 평년은 대자리 연자인데 다만 이 부평초 같은 인생이 세월만 안타까이 흘러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병처 같은 인생이 세월만 흘러가서 안타깝게 흘러더라 이런 얘기고, 고서방장 천년하기요 높은 서루에, 이 서루가 지금 어디인가는 제목은 지금 안 보이고 있고요. 뒤에 보이나? 이거 교남에 이거 어디라고 그랬죠? 백꽃이 있는 곳 동화사. 이거 동화사야, 동화사. 동화사에 있는 누각에 올랐고 고상하게 높은 도로에 고상하게 사는 방장. 원래의 그 방장은 상방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 사는 것을 우리가 방장이라고 하죠. 고루에 있는 방장이, 그것은 방장의 학은 천연학이더라 이런 얘기죠. 이 천연학은 누구요? 천연학은 경호선사죠. 경호선사가 지금 자기를 뭐라 그래요? 고상하게 누각에 있는 방장이고 내가 이 천연학이더라 이런 얘기요. 고상하게 사는 방장의 학은 천연도하다 그랬는데 경호선사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량저 교남 호탕치요 수성도 심산이로다 일수리화 고사두니 격소 정담 잉석별이고 탄연상업 회처면이로다. 량 물결랑자죠. 물결을 쫓아가는 교남. 교남은 영남지방을 교남이라고 한답니다. 이거 영남지방이니까 어디야? 내내 그 팔공산 동화사예요. 팔공산 동화사에 물결을 쫓는 교남의 서울계가 탕치, 허탕도 하구나 이런 얘기죠. 이 치자는 뭐야? 소리개 치자죠. 그래서 이게 경호선사가 아마 그 누각에 올라가 가지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그 소리개가 떠서 이렇게 그 물결을 쫓아서 가고 있더라 이런 거를 느낀 것 같고요. 수성도 심산이라 이런 얘기지. 수성, 늪지. 그러니까 늪지에서 들려오는 두는 뭐예요? 두견세지 뭐. 이 숫자는 간간이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간간이 들려온다 이런 말이야. 간간이 그 들려오는 두견새 소리가 심산 속에서 들려오래요. 그러니까 두견새는 지금 어디에 있더라? 심산 속에 들어있고 지금 경호선사가 서 있는 곳은 높은 누각이고 방장이 머무는 곳이고 경호선사는 지금 거기에 있고 골짜기 늪. 이거 늪수는 골짜기 늪이 아니라 그 늪 바닥 숲을 늪자 그러면 간간이 숫자가 숲을 속에서 늪지에서 들려오는 투견새 소리는 깊은 산 속에서 들려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리는 듯하다 이런 말이야. 깊은 산 속인데 일수리와 고사두라 하나무 한 그루의 백꽃 한 그루의 백꽃이 고사니까 이 절이죠. 그러니까 동화사에 머리 위에 피었더라 이런 말이야. 그 백꽃이 그 뭐죠? 그 기와 그 절 기와 그 위에 이렇게 백꽃이 피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그루 백꽃이 고찰 머리 위에 피었고 그 다음에 격소 청담 잉석별이라. 격소는 뭐야? 이렇게 애석하다 이런 얘기죠. 간격이 있고 뜨문뜨문 소자가 뭐야? 격소다 보자. 간격이 있어. 그래서 애석하고 맑은 청담, 맑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격소에 격조하다는 뜻이죠. 뭐로 인해 가지고 이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제 겉으로 이별 여행을 할 때는 뭐 격소한 척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느껴져요? 격조함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이 격자에다가 이게 뭐냐? 이거는 밤이구나. 밤소 초저녁. 초저녁에 이걸 하고 있구만. 초저녁에 간격을 두고 애석하게 아득하게 밤하늘에 청담을 나누고 있는데 이별 때문에 애석하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찜찜하죠. 격조하다는 얘기고 탄연상억 배처면이로다. 탄연이라는 거는 지금 말고 다른 해에 우리가 서로 이것을 기억한다 이 말이야. 이 순간을 세월이 흘렀다. 그러니까 지금 이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탄연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것을 기억함에 그것이 뭐더라? 첨년. 아주 첨가해서 더욱더 애석할 거다 이런 얘기요. 뭐가? 이 작별이
우리가 뒷날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서로 생각하면서 기억한다면 이별의 아픔이 더욱더 첨가돼서 그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더라? 밤하늘에 격조, 아득한 밤하늘 간격이 있으니까 청담을 작별하고 있는데 그 청담을 나누고는 있지만 뭐 하더라? 애석하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석별로 애석한 이별로 인하여서 이 청담이 아주 슬프다는 얘기고 우리가 타년에 이것을 서로 더 기억함으로써 더 그것이 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애석함이 배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헤어지기 찌들찌들해. 누구랑? 전옥년이랑 헤어지기 찌들찌들도 하고 또 여기에서 또 우리가 타년이라고 하는 걸 보면 또 아마 또 누구랑 같이 갔던 누구죠? 남전당 한규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석별이라는 이 자체가 다 슬픈 이야기죠. 오늘 또 경어는 구른갠 그림자 속에서 방랑객이 되어가지고 누가 게올랐어요? 아마도 이것은 영남의 동해 바닷가 어느 사찰로 경어가 북한의 입선 수술을 길을 앞두고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서 시간만 허기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남역시로서 거의 마지막 작품이죠. 이별시로서는 그 교남의 그 솔개가 호탕하게 간다는 걸로 봐서 혹시 그게 아닐까, 바닷가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백꽃이 있다는 걸로 봐서 뭐더라? 동화사다 이런 얘기죠. 동화사노. 동화사가 아니고 잘못 말한 것 같더네. 그 백꽃. 백꽃이 누구더라? 백꽃. 도리사. 그래서 이 동화사는 오동나무 동자지 걔가. 남역시로는 거의 마지막 작품인 것 같고 누가 경호님이 북행을 결심하고 누가 게올라서 이런 일과 작별을 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영남 동해안에 위치해 있는 두각으로 백꽃을 머리에 이고 있다. 다만이 부평조 같은 인생살이가 복숭아 배 복숭아 도리 뭐야 네 도리사 같은 다만이 부평조 같은 인생살이 세월만 안타까이 흐르는데 중생들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경허선사가 누구랑 이별을 주고받고 있어요. 다만 고상하게 사는 이 경허성우는 이 경계를 벗어났으니 내가 방장의 학인데 천연스럽다 이런 얘기죠. 물결을 쫓는 교남의 백구는 교남은 뭐랬죠? 영남지방을 교남이라고 한댔어요. 호탕하다고 자신의 경지를 읊고 있고 여기서 방장은 경허 자신을 말하고 있고 교남은 영남을 말하는데 백구는 갈매기고 보통 구로 쓰이고 백구, 해구, 수효, 신부라고도 부르고 있고 우리말로는 거창하게 갈매기, 갈먹이, 갈벽이, 갈마기, 해고양이라고도 하였으며 검은 것을 걸구라 하였다 이런 말이죠. 백구, 여기서 백구는 갈매기 구자예요. 그러나 위의시에서의 한문은 소리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원문은 치. 그러니까 백구를 한 게 아니라 치자를 썼어요. 치로서 올빼미과에 속하고 수리부엉이 솔개, 수리과의 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은 경어지 발간 당시에 오류로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치자를 쓰면 안 되고 갈매기 구자를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그 바닷가니까 갈매기일까 아닐까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곧 먼 길 떠나려는 선승경어의 마음이라도 아는 듯 모르는 듯 이따금 무엇을요 두견새 소리가 들리고 있죠. 이것은 오랜 역사를 가진 고찰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항구로 백꽃이 폈다고 하니까 봄이 무르익은 화창한 날씨인데 도리사로 추측된다 이런 얘기죠. 아득한 옛 하늘 아래 맑은 정담을 나누고 있는 그대와 애석한 작별이여 경어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 인연에게 속으로 작별을 고하고 있죠. 경어가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경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남전당 한규, 영호당 박한영, 만우당 상경 이렇게 셋이가 승려로서는 셋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 건어가 뭐냐? 야, 여기가 건어가 뭐야? 건어. 어이? 헬로, 헬로. 경허, 건허 선사를 생불로 보시는 유일한 제자들이고 아마도 동안거를 함께하고 반행을 나섰다가 산행길이 함께 오르니 동행자는 승려로 보이죠. 청암사주실 반우당이나 해인사주지 다 나오네. 남전당이나 혹은 영호당으로 그들은 전봉준과 연결된 경허의 신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죠. 북한까지 오니까. 그것은 이들이 훗날 북녘의 경허를 몰래 방문해서 제외하게 되고 아쉬운 이별을 나누는 시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고, 이들은 모두 경허선사와 전봉준 장군과의 소속인을 알고 있는 지인으로, 그리고 특히나 남전당 한규로 보인다는 이유는 남전당 한규만 경허스님이 고금당에 전옥렬을 숨긴 것으로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영호당 박한영이나 남전당 아니 만호당 상경은 몰라요. 그 셋이 서로 연결시킨 게 아니고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전봉준 장군과 경허선사의 인연을 다 따로따로 알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따라온 사람은 반드시 남전당 한규죠. 왜냐하면 남전당 한규가 고금당을 찾은 그 화엄해중이라는 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시를 통해서 보면 그 고금당을 찾은 사람은 남전당 한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전옥년이를 데리고 남전당 한규가 고금당을 가니까 이별 여행에 같이 동참한 사람은 남전당 한규.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을 떠나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유일한 주변인들은 경허선사는 긴 이별 짧은 이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북행을 결심한 이 순간 경허는 다시는 함께할 수 없는 마지막 이별 앞에서 훗날을 서로 생각하며 가슴이 무지하게 아프다고 얘기하고 있죠. 요거 하나 하고 끝냅시다. 구름겐 그림자 속에 객이 다시 두각에 올랐어요. 그게 경허죠. 부평조 같은 인생에서 세월만 흐르고 있어요. 고상하게 사는 방장약이 경허예요. 경허는 꿈끼는 고향이고 이상향이죠. 학이 이상향이야. 천연더스럽게도 물결을 쫓는 교나무 솔개가 과연 호탕도 하구나. 나도 호탕하다 이런 얘기고,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경허는 늪지에서 들려오는 두견서 소리가 들리고 그런 거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배 한 그루가 고찰벌이 위에 폈다는 얘기는 기왓장 위에 폈다 이런 얘기요. 이것은 고찰은 호계가 있는 여기는 또 운달산 김용사라고 써놨네. 오 마이 갓. 운달산 이건 초창기에 제가 쓴 것 같은데 나중에 백꽃이 있다는 걸 보고 어디다 백꽃이 있다는 걸 보고 도리사가 아닐까. 아득한 밤하늘에 밝은 정담을 나누고 있는, 왜냐하면은 얘들은 오늘 밤 해석한 작별을 나누고 있는데 뒷날을 서로 생각하며 그 애절함이 몇 배 더 나더라. 그런데 여기가 누각이 있었을까? 잘 모르겠다. 뭐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